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대응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아마 8월부터 시작된 그 장이 지금 10월까지도 이제 여러 악재들과 함께 굉장히 힘든 장을 어, 겪고 있으신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하신 그 고수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 힘든 장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주식 투자. 나 이제 망했어. 폭락장에 마이너스 30%. 모든 종목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를 과연 이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까? 그 계좌 관리와 그 계좌 관리에 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30%인 종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이 물렸을 때 계좌 관리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총 5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A 종목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 최대한 모든 종목에 분산을 잘 해서 그 총 투자금이 비슷할 때 얘기예요. 근데 비슷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이제 잘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5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A 종목에 1000, B, C, D, E에 1000씩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총 매입 금액은 각 종목당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총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이제 마이너스인 거니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0%, C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0%, E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각 평가금은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평가금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좌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 자, 만약에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과연 내가 전량 매도를 해갖고 300만 원의 확정 손실을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A 종목에서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A 종목에서 절반을 매도하면 A 종목의 평가금은 아까 전에 총 매입 금액은 475만 원이 1000만 원이었고 마이너스 5%였던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A 종목을 절반을 매도를 하게 되면 평가금은 475만 원이 되고 실제 손실금은 25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475만 원이라는 예수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종목에서 다시 또 절반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가금은 450만 원이 되고요. 손실금은 마이너스 45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수금은 450만 원이 돼요. 총 그래서 이 A 종목과 B 종목을 절반을 매도를 했을 때 총 실현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7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수금은 925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율이 가장 큰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이너스율이 30%가 같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목의 매입금이 총 1000만 원이잖아요. 각각의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의 비중을 4분의 1을 매도를 합니다. 총 매입금이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3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면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 300만 원에 대한 3분의 1을 확정 실현 손실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 전에 A와 B에서도 확정 실현 손실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율이 적은 종목에서
그 확정 실현 손실을 일부러 낸 후에 예수금을 확보를 해서 마이너스율이 큰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계좌를 계속 이제 약손실 범위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종목의 비중의 4분의 1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원래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4분의 1, 즉 25%, 총 그 매입한 비중의 25%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현 확정 손실금은 마이너스 75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총 매입 금액은 7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의 총 평가금은 700만 원에서 4분의 1을 덜어낸 것이므로 확보된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17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 우리가 A와 B, A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B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율이 가장 컸던 마이너스 30%인 종목에서 이제 4분의 1의 비중을 덜어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총 확정 실현 손실금은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전체를 매도했을 때보다의 실현 손실금은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총 확보된 예수금은 925만 원이 돼요. A와 B에서 매도한 금액에서 확보된 예수금이 925만 원이고 그 다음에 E라는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확보된 예수금이 175만 원이 돼요. 그럼 이것을 더하게 되면 1100만 원이라는 예수금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의 총 매입금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4분의 1을 덜어냈기 때문에 750만 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겁니다. 즉 이 종목의 총 매입 금액이 75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1,100만 원의 예수금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 1,100만 원이라는 예수금 중에 750만 원을 사용을 해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종목의 마이너스율이 마이너스 30%였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15%로 절반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1,100만 원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750만 원을 쓴 거기 때문에 350만 원이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직후에 마이너스 30%였던 게 15% 상태로 바뀌게 돼요. 자, 이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 그러니까 마지막 매수했던,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0% 만 원짜리인데 7,000원이 마이너스 30%인 거잖아요. 그 가격에서 그 이상의 가격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가급적 이제 수수료가 증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평균 매도할 때 수수료가 0.25%가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에서 0.25%를 추가한 가격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원짜리 주식이 이 종목이 만원짜리라고 할게요. 원래는 첫 매수 가격이요. 근데 현재 마이너스 30%가 돼서 7,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라는 종목을 7,000원에 750만원어치를 다시 추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매수 가격은 7,000원인 거예요. 거기다가 0.25%를 더하면 마지막 매수 직후에 수수료 포함 7,020원 정도 이상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A와 B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E라는 종목에서 4분의 1을 덜어낸 다음에 이를 다시 750만 원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가 매수한 직후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 내외에서 마이너스 1% 내외에서 다시 이 종목을 절반을 매도해도 크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마이너스 30%였던 E라는 종목이
750만 원을 다시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마이너스 15%도 그 손실률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 후 1% 정도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1% 정도 내외에서 다시 절반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내가 보유했던 그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에 대한 마이너스율이 14% 이상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목이 마이너스 30%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만 원에 샀던 게 7천 원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만 원에 오는 것보다 만 원에 샀던 게 마이너스 30%인 거죠.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마이너스 15%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14%에서 13%까지만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한다고 해도 이득인 거예요. 즉 7,000원에서 1만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라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보통 마이너스 30%까지 가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을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율이 큰 종목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종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즉 마이너스 15%였던 거를 다시 저희가 A와 B를 매도를 하고 2에서 4분의 1을 매도를 하면서 확보된 예수금으로 마이너스율을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 원이었던 게 7천 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율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7,000원이 다시 1만 원이 되면 저희가 평단을 낮춘 금액만큼, 즉 평단을 낮춘 퍼센테이지만큼, 즉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30%짜리가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1만 원까지 온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확신만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하다라면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7,000원에서 1만 원이 되었을 때 플러스 15%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목표가, 그 목표가는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반등 시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야 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까지 올라온다고 했을 때 본절 이상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목표가가 변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반등 시 해당 1하는 종목이 어디까지는 반등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매수 후에 그러니까 반등이 왔을 때 평단 이상 온다면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 직후에 곧바로 큰 반등이 나올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횡보를 한다든가 그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큰 비중을 갖고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당일에 A와 B를 바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당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매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이 종목을 마이너스 15%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된 상태에서 다시 곧바로 절반을 매도를 합니다. 즉 A와 B 종목에서 절반을 매도한 예수금과 이 종목에서 4분의 1 정도를 매도한 매수금 중에서 그 750만 원을 활용을 해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 다음에 그 직후에 수수료 포함 마이너스 0.25% 안에서 다시 절반을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떠한 가정이 있냐면 주가가 보통 오전에 막 엄청나게 등락폭이 막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렇게 심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횡보를 해요. 분봉상으로도 3분봉상, 5분봉상, 10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더 이상 주가가 큰 등락폭을 겪지 않고 횡보를 하는 그 시간대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구간에 다시 이 종목을 절반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750만 원을 다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라는 종목의 총 매입 금액은 1,5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마이너스 30%였지만 여기서 다시 절반을 덜어내게 된다면 마이너스 15%의 확정 손실을 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정 손실을 내게 되면 750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 15%인 거니까 확정 손실금은 112만 5천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총 확정 손실금은 26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라는 종목을 마이너스 30%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되는 거고 계좌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매도한 금액이 75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한 거고 그것에 대한 15%를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750만 원어치를 매도를 했을 때 확정 손실금은 112만 5천 원이 되지만 확보된 예수금은 637만 5천 원이라는 예수금이 다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A, B, E를 매도를 하면서 저희가 1100만 원이라는 예수금을 확보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637만 5천 원에 저희가 사용한 총 예수금은 75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350만 원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확보된 예수금은 987만 5천 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좌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는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그리고 2라는 종목을 그냥 전량 매도를 했을 때에는 300만 원이라는 손실을 확정을 지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총 손실금은 262만 5천 원이 되지만 나에게는 확보된 예수금은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확보된 예수금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비포 상황에서는 이 종목을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확보되는 예수금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700만 원의 예수금이 확보가 됐고 여기서는 거의 1,000만 원이라는 예수금이 확보가 됐죠. 여기서는 손실금이 300만 원이 확정이 됐지만 여기서는 손실금은 262만 5천 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심리적인 안정감이 와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의 계좌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생성이 된 이 700만 원 갖고는 기존의 이 매입 금액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A, B, C, D의 매입 금액은 변하지 않았고 이 종목만 그냥 날아가고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남은 종목들에 대한 그 계좌의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가 자유분방하지가 않지만 이 비포의 상황이 왔을 때는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예수금이 생겼고 손실금은 더 적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나의 계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1,000만 원 예수금이 생겼기 때문에 자, A라는 종목을 지금 마이너스 5%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500만 원어치를 또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2.5%로 바뀌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추가 매수했을 때 500만 원이라는 예수금이 또 남잖아요. 그럼 이 B라는 종목을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0%였던 게 마이너스 5%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고 얘는 또 매입금이 1,000만 원이 되고요. 얘도 매입금이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매입금이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2.5%, 얘는 매입금이 또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5%로 바뀐 A와 B라는 종목을 매도를 하였을 때 얘와 얘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또 절반으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그리고 의외로 이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E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하락을 할 만큼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라는 종목을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를 7.5%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즉 이제
계좌의 상황을 더 유연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정말 어떠한 해당 종목이 마이너스 30%, 막 40%까지 가는데 그 종목을 그냥 전량 손절을 하고서는 그냥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좌의 상황을 조금 더 유도리 있고 좀 유연성 있게 이끌어 나가시다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나의 계좌의 마이너스율과 손실률을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볼 종목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를 잘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좌의 상황과 비중 조절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실력과 스킬을 좀 키우셔야 되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짧은 등락폭, 뭐 1%에서 2% 내외 그런 등락폭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오르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는 내리겠네, 이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변동폭에 대한 눈은 좀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0분 봉상 일목균형표상 기준가를 기준으로 위에 등락폭을 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모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계좌의 상황을 그냥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30%가 넘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남겨드렸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십시오.